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이 대전 미국의 사망원인 1위로 광역시에서도 올라섰다고 코로나19 밝혔습니다. 300명이 넘어서 324명의 확진자는 신규 확진자가 모두 나왔습니다. 166명입니다. 3분의 2 이상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한 사람이 2,000명에 달한다. 위생조차 지켜지기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타인에게 접촉만 하면 곧 전염병이 확대되어 마치 불이 섭을 얹은과 같이 한없이 연소하게 된다. 병이 걸린 사람을 빠짐없이 찾아내 인적이 끊긴 섬에 몰아넣고 의복, 양복, 약품 등을 넉넉히 주어 타인에게 더 번지지 않도록 하라. 문중실록에 실린 말이에요. 지금 질본의 격리 정책과 매우 비슷하죠? 마치 불이 섭을 얹은과 같다. 매개체가 붙어있으면 계속 불이 번지니까 땔감 같은 이런 걸 제거해야 한다. 바로 이런 내용을 보면 문종 때 전염병 비상대책회의가 꽤 과학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 말고도 조선의 왕들이 내렸던 되게 재미있는 격리 지침들이 많은데 요즘에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채용 시험들 보면 대규모의 운동장 또는 경기장을 빌려서 실시하잖아요. 이런 게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전염병 대책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숙종실록에 이런 말이 실려있어요. 전하, 도성 아래에서 두창이 크게 번지니 과거 시험도 창덕궁의 인정전으로 옮겨 실시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전염병 때문에 시험 장소를 옮긴 거예요. 이 바로 뒤에는 과거 시험의 합격자마저도 왕을 찾아오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어요. 왜 우리가 큰 시험이나 채용에 합격을 하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축하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숙종 44년에서 9월에 이러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충청도 각 고을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6,000명이고 사망한 사람이 2,000명에 달한다. 이에 세자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전염병이 극심해 사망한 사람이 이와 같으니 매우 염려스럽다. 병을 앓고 있는 자는 즉시 격리시켜 전염되지 않게 하라.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매우 비슷하죠? 당시에는 뭐 마스크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보급할 수도 없고 의약품을 원활히 보급할 수도 없고 이때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환자들을 바라보고 상부에 보고하는 것 뿐이었어요. 뭐 몇천 명이 감염이 됐다더라, 몇천 명이 사망했다더라. 물론 이 당시에도 되게 많은 서적들이 보급이 됩니다. 하지만 의학의 가장 기초적인 위생조차 지켜지기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격리를 시키자, 거리두기를 준수하자. 당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이 전염병에 굉장히 민감한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구한말 서양으로부터 의술이 전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의해 고통받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김택룡의 조선 당일기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와요. 병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접촉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그만두어야겠다. 이 병은 부포에서 크게 번진다고 하는데 몹시 두렵구나. 1616년 8월 21일 이 날은 정익시대 어머니 소상이었다. 김택룡이 들으니 그 집에는 전염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희생이 발광하는 증세도 있어 그 집에서는 지내지 못하고 친척들이 무덤으로 올라가 술과 과일로 대충 치렀다. 당시 사회에서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유교 사회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만큼 이 전염병이라는 게 정말 무섭고 두려웠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는 바이러스라는 개념도 없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을 죽어가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또 다른 사연은 김강계의 매연일기에도 나와요. 이게 엄청 가슴 아픈 내용인 게 자신의 아들이 전염병에 걸려 그 사실을 암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가가지도 못해 애를 태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616년 5월 7일
전염병을 피해 가족들을 피신해 놓고 능동제사에 와서 머물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계속 아프다고 해서 걱정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마을로 가봤는데 마을에 전염병 기운이 여전해서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할 수 없이 제종 조부집에 가서 약재를 얻어 들여보내야만 했다. 라는 내용이 있죠. 16세기 안동 양반이었던 금난수의 성제일기에는 환자의 자가격리, 가족들의 거리두기 이러한 실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석 달 넘게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월남안이라는 곳에 있던 큰아들이 병을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태워 집으로 보냅니다. 이때 그 병에 걸린 아들이 집에 오기 전에 가족들을 미리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 놓고 아들을 들여보냅니다. 즉 아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게 해서 전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조선 후기 정약용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것을 강조했어요. 목민신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염은 콧구멍으로 병기운을 들이마시기 때문에 생긴다. 전염병을 피하려면 환자와 일정한 거리를 지키고 문병할 때는 마땅히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재 비말 감염이라는 개념이 이 당시에도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저는 이게 그냥 방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문명이 발전을 해도 새로운 전염병은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신용환 작가님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언제나 중요한 건 사건은 자연적이지만 현상은 사회적이다. 즉 작은 전염병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의 사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조선에서 역병을 이겨내기 위해 강조하고 노력하였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의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되짚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